안녕하세요. 투지모드의 수지입니다. 오늘은 과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22살인데 19살에 수능 보자마자 과외를 시작했어요. 제 버킷리스트였기도 했고 과외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과외를 구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외를 막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과외를 구하면 좋을지, 그리고 과외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할지, 상담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고3 수능 보자마자 과외를 구했고요. 제가 그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일단 7개를 넣었어요. 저는 하나는 과학 특성, 그 카이스트 비슷한 류의 과학 특성 대학교를 하나 넣어서 7개의 대학에 지원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한 대학이 그게 이제 수능 전에 최종 합격 발표가 나서 그 합격증을 함께 기재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는 수능을 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어서 수능 점수 나오자마자 추가로 기입한 후에 계속해서 과외를 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정말 많이들 김과외에서 구하시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사실 여기는 정말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선생님들의 프로필이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없어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내가 쳤다 하면은 그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도 내 신상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점수와 모든 것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하기가 싫어서 김과외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변에 김과외 쓴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니까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김과외는 학생으로서도 처음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경력의 선생님들이 많이 문자를 주세요. 수업에 대한 홍보 글의 문자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갓 성인이 되었는데 그런 수많은 경력자의 선생님들을 사실상 프로필상으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과외는 비추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과외 구하는 앱이 뭐냐? 이건 진짜 제 지인한테도 함부로 말 안 하는 건데 숨고라는 어플입니다. 숨고라는 어플은 숨은 고수 찾기의 줄임말인데 여기에다가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을 해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자신의 이력서 같이 작성을 해요. 그거를 이력서 같은 걸 작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제안이 옵니다. 그 이력서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 과외를 해요. 그래서 수학 과외 하고 대상자, 뭐 고등학생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수학 고등학생 있을 거예요. 1, 2랑 3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에 이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요청이라고 와요. 근데 이 요청은 사실상 조건만 맞으면 다 오는 거고 콕 집어서 저를 고르시는 분들은 직접 견적 뭐 요렇게 부릅니다. 직접 견적 뭐 요렇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청은 모두에게 오는 거고요. 거기서 지역 그리고 시간대 이런 것도 보면서 그래서 이분과 하고 싶다 한다면 제가 따로 견적서를 보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견적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되냐? 거기에는 저의 일단 성적이 적혀야겠죠. 솔직히 성적이 필수는 아니지만 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성적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성적을 적었고요. 그리고 수강료는 필수로 적어주셔야 돼요. 수강료는 애초에 필수로 적게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할 건지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저도 간략하게 저의 강점 위주로 적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이 성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강점이 어필될 수 있는 점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는 일단 저의 성적과 그러니까 제가 붙은 대학교들과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제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이력이 있어서 그 이력을 넣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저는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뭐 수학 경시대회를
수상한 것, 등급을, 내신 등급을 적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제 수강료. 만약에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싶다. 그럼 중고등학생 수강료는 따로 적어주셔야겠죠? 아무래도 고등학생 수강료가 더 높을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무리 멘트는 뭐 어떻게 지도 편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멘트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께서 요청이 들어오시면 제가 견적서를 보냈겠죠? 근데 견적서도 꽤 받으실 거예요. 아마 3개에서 한 5개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학부모님이 보고 끌리는 견적서에다가 답장을 해주시겠죠? 저는 견적서를 먼저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저만의 따로 답변 이만큼을 작성을 해서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 커리큘럼을 따로 더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장이 오시면 거의 과외가 성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숨고. 근데 숨고가 한 견적을 보낼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거기 숨고에서 코인인데 이 코인이 한 번 처음 결제할 때 아마 5만 원쯤 할 거예요. 가장 싼 게. 근데 사실 저는 이 돈이 아깝지 않았던 게 어차피 과외비 한 수업도 안 되는 수강료인데 그 정도 내고 할 수 있지 않나, 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수료쯤은 감수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5만 원을 낸다고 해서 한 명을 구하는데 5만 원 다 쓰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면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순고를 구하시면 되고, 매칭이 돼서 연락이 되면 어떡하냐. 일단 학부모님과 오프라인에서 순고 외부에서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연락처를 이제 교환합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문자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전화가 더 편해서 전화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시는 사항들도 먼저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의 수준 파악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수업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 파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이 학생이 수시로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 어느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문과인지 이과인지 뭐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지 어떤 과목을 배우기 희망하는지 요 정도 여쭤보면서 상담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을 맞춰주는 건 당연하고요. 과외다 보니까. 그리고 딱히 없으시다 하면은 자기 자신이 세운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해가시면 됩니다. 이제 과외 구하는 방법은 끝났어요. 집으로 이제 주소는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주소를 여쭤보고 시간을 정한 후에 집으로 가서 시범 과외 같이 과외를 처음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첫 과외 수업 때는 어떤 것을 하냐면 학생의 레벨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학부모님에게 성적이나 등급이나 어느 정도의 수준의 수학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론 말로는 전해 듣지만 당연히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준비해 가도 좋고요. 저는 보통 학생이 푼 문제집을 보고 거기서 콕 집어서 설명하도록 질문을 시킨다거나 만약에 교재가 없다 하면은 제 문제를 직접 프린트해서 테스트를 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학생의 수준 파악을 먼저 첫 수업 때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나갈지 학부모님과 상담을 해야 돼요. 첫 수업 이후에는. 그래서 상담을 간략하게 하셔도 되고 한 후에 이제 정식으로 스케줄을 맞춰보고 수강료 안내한 후에 수강료는 선불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과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제가 진짜 아무한테나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과외를 구할 일이 없어서 대방출합니다. 과외를 준비할 때 중요한 점은 일단 첫 번째,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야 돼요. 커리큘럼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수준별 자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을 공략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상위권 학생의
딱 맞는 커리큘럼을 구상해서 이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하위권 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분야에서 이제 강점을 날리는 선생님이 될지, 이 정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웬만해선 답변해드리거나 아니면 또 영상을 찍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썰을 한 명 풀자면 고3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고2 겨울방학부터 저랑 같이 해서 지금은 21살이고 고3 수능 보기 직전까지 저랑 같이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모의고사 1페이지도 반타작 아니면 거의 다 못 푸는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위권 친구들에게 강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막 연락이 오셨어요. 문자로 너무 고맙다고, 수학 덕분에 원하는 학교를 갔다고, 그래도 집이랑 가까운, 이런 얘기 들을 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3년을 했지만 그때는 한 2년 차쯤 됐을 때 이 친구 덕분에 보람을 느껴서 아직까지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학생 스토리도 다 들으셨네요. 알바를 구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견적을 보낼지, 그리고 첫 수업에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자신만의 강점도 찾아주는 게 좋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할게요.